뉴질랜드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국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다며 난리를 치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 개들 덕분에 남자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개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저는 시드니의 높은 유리 빌딩에서 금융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가득 채운 차트와 숫자의 바다에 빠져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43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하버 브릿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제가 이룬 성공을 보여주는 증표 같았어요. 벽에는 하버드 MBA 학위증과 금융 분석 전문가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제 정체성을 증명하는 듯 했어요. 마이클, 아시아 시장 보고서 준비됐나? 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네, 10분 전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한국 시장 부분은 제가 직접 검토했고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한국 기업에 대한 제 분석은 항상 냉소적이었어요. 과거 한국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겪은 불쾌한 경험 때문에 저는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모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2년 가을 갑작스러운 금융 위기가 닥쳤고 제가 관리하던 펀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클라이언트들은 분노했으며 제 완벽했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심각한 번아웃과 불안 장애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 우연히 뉴질랜드 남섬의 오타고 지방에 있는 양 목장 매물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보고 지나쳤지만 그 고요한 초원과 청량한 산맥의 이미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여러 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장주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미쳤군, 애덤스. 자네는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목장을 산다고? 동료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것은 저의 탈출구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이주하던 날, 비행기 창문 너머로 시드니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 그러나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모험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타고에 도착한 첫날, 저를 맞이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차가운 산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와 달리 목장 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양들은 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었고, 농기구는 제가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했으며 날씨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야생동물들의 습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악몽이었어요. 첫 달에만 2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고 저의 금융가적 해결책은 더 비싼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자연은 제가 분석표와 엑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역 목축업자 협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마오리족 노인 조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듣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개 한 마리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었습니다. 한국 개요? 무슨 장난입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그런 편견이 자네를 망치고 있군. 조셉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진돗개라는 개가 있어. 2000년 넘게 인간과 함께 해온 개야. 한번 시도해보게. 그의 제안은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계속되는 손실 앞에서 저는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조셉의 제안 이후 저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진돗개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한국개로 강한 충성심과 영토 본능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첨단 기술과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사회였지 2000년 전통의 개를 보존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오클랜드 대학의 이민호 교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들어서자 익숙한 학구적 분위기가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이 교수는 제 예상과 다르게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유심히 관찰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애덤스 씨.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 교수는 진돗개의 역사부터 행동 특성, 훈련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설명은 마치 제가 금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특정 목적을 위해 길러진 작업견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그 충성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마치 좋은 금융 애널리스트처럼요. 이 교수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제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진돗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운 좋게도 뉴질랜드에 정착한 한국인 브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새끼들이 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진돗개 새끼 해리를 데려왔습니다. 황갈색 털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이 작은 생명체는 제가 상상했던 거친 목장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개가 야생 동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의문을 표하자 이 교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진돗개는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리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차들처럼 화려하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다만 무언가를 깊이 관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작은 생명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목장에 도착했을 때 해리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끄럽게 짖거나 흥분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모든 것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새로운 금융시장을 분석할 때처럼 해리는 자신의 새로운 영토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첫 몇 주 동안 해리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명령을 빠르게 이해했고 목장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듯 했어요.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알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해리는 완전히 다른 개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고 연약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근육은 단단해졌고 움직임은 더욱 자신감 있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영토에 대한 강한 소유감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새벽 저는 해리와 함께 일상적인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초원 위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해리가 멈춰 서 있었어요. 앞쪽 언덕 너머에서 야생개 무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전의 습격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총을 들려고 했지만 해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는 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렬한 눈빛으로 야생개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야생개 무리는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물리적인 힘보다 정신적인 압박을 통해 싸웁니다. 그들은 기라는 에너지를 활용하죠. 서양개들이 물리적인 공격으로 승부를 결정한다면 진돗개는 심리적 우위를 먼저 점하려 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해리를 단순한 개가 아닌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목장 주변의 야생동물 출몰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큰 무리가 제 목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큰 시험은 비 내리던 밤에 찾아왔습니다. 두 마리의 커다란 야생개가 동시에 양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총을 들고 뛰어나갔지만 폭우로 인해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 제 옆에 있던 해리가 재빨리 뛰어나가더니 놀랍게도 양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해리? 제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의도를 알게 되었어요. 해리는 야생개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리를 쫓아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평지와 달리 시야가 좋고 해리에게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벌어진 장면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해리는 몸집이 훨씬 큰 두 마리의 야생개를 상대로 놀라운 전략과 민첩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정면 대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상대의 약점을 노려 교묘하게 공격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의 싸움 끝에 야생개들은 지쳐 물러나고 있었어요. 해리는 승리했지만 왼쪽 다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를 안아 집으로 데려왔어요.
자네가 오늘 내 양들을 구했어, 해리. 제가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도 구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해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동반자였고 이 목장의 진정한 수호자였어요. 며칠 후 이 교수가 제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해리의 상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진돗개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결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보호하는 것이죠.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진돗개의 훈련 방법과 관리법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주고 있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 문화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인상은 점차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이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해리의 상처가 회복되자 저는 그에게 더 체계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복잡한 지시도 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양떼를 모으는 작업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양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듯 효율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눈보라는 밤낮으로 목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에서 야생 고양이 무리가 목장을 습격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해리는 놀라운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원형으로 모은 후 가장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민호 교수는 나중에 이것이 거북선 진영이라는 한국 전통 군사 전략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계속된 싸움에서 해리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어요. 그의 용기와 지혜는 극한의 상황에서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켜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가장 성공한 애널리스트였을 때도 이런 종류의 용기와 결단력은 없었다. 이 사건 후 저는 지역 목축업자 협회에 해리의 활약상을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목장을 방문한 후에는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뉴질랜드 농업부 조사관도 와서 공식 보고서에 이 사례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셉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미심장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네에게 또 다른 제안이 있네.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진돗개 말고도 다른 훌륭한 개가 있어. 풍산개라고 들어봤나? 조셉의 제안으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천연기념물인 풍산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바로 이민호 교수에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는 풍산개가 진돗개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하며 추위에 더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뉴질랜드의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2달 후 저는 수컷 풍산개 제이크를 입양했습니다. 제이크는 해리보다 크고 더 강인해 보였으며 하얀 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해리와 제이크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2마리 모두 알파개라서 그래요. 특히 진돗개와 풍산개는 모두 강한 리더십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교수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2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해리는 자신의 영토를 지키려 하고 있었고 제이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개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저라면 바로 개입해 해결하려 했겠지만 목장 생활을 통해 배운 인내심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퓨마로 보이는 커다란 맹수가 목장 가장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아마도 동물원에서 탈출했거나 누군가의 불법 애완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느낀 해리와 제이크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경쟁심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퓨마에 맞서고 있었어요. 해리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퓨마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이크는 그 틈을 타 측면에서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협력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받은 군인들 같았습니다. 결국 퓨마는 후퇴했고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리와 제이크 사이에 깊은 신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 목장을 지키는 완벽한 팀이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예상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 교수는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개들은 개인의 영광보다 집단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길러졌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 거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금융 세계에서 저는 항상 개인의 성공과 경쟁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해리와 제이크는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이후 목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리와 제이크의 존재로 인해 야생동물의 습격이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양들은 더 건강해지고 새끼 양의 출산율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목장은 마침내 안정을 찾았고 수익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주변 목장주들도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목장을 방문해 한국 개들의 활약상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꺼이 그들을 맞이했고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목장주들이 진돗개와 풍산개를 들이기 시작했고 지역 전체의 야생동물 피해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해리와 제이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일부였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들과 함께 목장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걷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들은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개들은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완벽히 이해합니다. 이 교수의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목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장이 저를 구했다는 것을요. 시드니의 금융가에서 뉴질랜드의 목장주로의 변화는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영혼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목장은 오타고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양 목장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목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개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애덤스 씨, 어떻게 금융 애널리스트에서 목장주로 변신하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있었어요. 제 과거의 편견과 실패, 그리고 해리와 제이크를 통해 배운 교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숫자와 그래프만 믿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온 두 마리 개는 제게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 후 제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개들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학교와 농업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강연을 위해 이민호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한국 개들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와 풍산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함께해온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그들의 충성심과 지혜는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교수와 조셉이 제 집에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마오리족의 전통 이야기를, 이 교수는 한국의 민담을 들려주고 있었어요. 마이클, 자네는 이제 진정한 목장주가 되었군. 조셉이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서두르고 경쟁하며 살았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고 있었고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평화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해리와 풍산개 제이크의 존재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시드니의 사무실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해리와 제이크를 데리고 목장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양떼는 평화롭게 초원에 흩어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어요. 저의 삶은 더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더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돈과 명예와 성공은 이제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어요. 해리와 제이크는 저 앞에서 장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영리했어요. 그들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는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몇 주 후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한국계들이 외국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촬영팀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촬영 중에 한 PD가 물었어요. 애덤스 씨,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깊은 문화와 지혜를 존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마리의 개에서 시작되었죠. 다큐멘터리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돗개와 풍산개의 고향을 방문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이민호 교수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보존센터를 방문하고 진도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이 특별한 개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있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발견한다는 것을요. 저의 경우 그것은 한국에서 온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어요.